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플루크의 유형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광고를 드렸듯이요. DMM 사양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DM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모델과 굉장한 다양한 가격대를 가진 장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장비들에서 많이들 장비들 중에서 나의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맞는 장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DMM에 대한 사양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요. DMM 사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올바른 DMM 선택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PC라든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구입하시기 전에 이제 미리 한번 따져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얼마 정도 되고 하드디스크 용량이 얼마 정도 되고 그런 것들 따져보는 것처럼요. DMM도 사용을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사양이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비의 성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표기해 놓은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양이라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DMM에 관련해서 사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DMM이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값이 얼마나 정확한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값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값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숫자로 표현한 값을 또 다시 한번 사양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DMM의 사양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계측기들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일정한 동작 환경들,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환경에 관련해서 또 수치화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 관련해서 나의 DMM이 얼마나 정확하게 디스플레이하고 있는지를 표현한 것을 우리는 이제 사양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양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본 조건들을 좀 갖춰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완성도입니다. 완성도라는 거는 우리가 주변에 고려할 것들, 예를 들어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동작 조건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요소들을 종합하게 다 고려하는 거죠. 경우의 수들을 완전히 고려를 해서 사양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명확하면서 객관성 있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쓰는 용어로 누구나 다 쓰는 방식으로 사양을 만들어야지만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완성도와 명확성 그리고 객관성을 두루두루 갖춰야지만 우리는 좋은 사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 갖고 누구나 다 통장을 갖고 계시겠지만요. 통장 정리를 하게 되면 입출금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만 아는 코드로 그런 것들을 적어놨다든가 그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통장처럼 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지 우리는 좋은 사양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DMM에서 우리가 따져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자동차라고 하면은 배기량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내기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지겠지만 DMM에서는 중요하게 따질 것들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디지트와 카운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해능이라고 하는 레졸루션,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최소 표현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센시티비티랑 그리고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큐러시, 그런 정확도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디지트와 카운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멀티메타를 구매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따져야 될 것들이 디지트와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멀티메타 사면 몇 디지트짜리 멀티메타입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물어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과 2분의 1 디지트, 4와 2분의 1 디지트, 그리고 최고 높은 것은 8과 2분의 1 디지트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대충은 대략은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0부터 9까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디지트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되는 숫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뭐 3디지트라고 예를 들자고 하면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이 3개의 자릿수를 갖는 디지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999라는 디지트가 있는데 요거는 흔히 저희가 3과 2분의 1 디지트짜리 멀티메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19,999는 4와 2분의 1 디지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분수로 표현되는 거, 정확하게 디지트는 아니고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디지트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0부터 9까지 온전한 숫자를 다 가져야 디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는 자리는 온전하게 0부터 9까지 숫자를 가질 수 없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프 디지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맨 앞자리에 가있는 숫자는 뭐 2라든가 3을 가질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1 혹은 0, 그러니까 블랭크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3과 2분의 1 디지트짜리 멀티메타에서 현재 1999를 디스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끝자리에 1이라는 값을 더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2000이 나와야 되지만 3과 2분의 1 디지트는 이 앞자리에 1이랑 0밖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자리가 더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200을 디스플레이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트에 대한 성질을 잘 이해하셔서 원하는 멀티메타를 구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디지트와 동시에 쓰이는 말로 카운트라는 말도 많이 쓰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3과 2분의 1 디지트의 멀티메타는 최대 표현할 수 있는 값 1999에서 또 0을 또 디스플레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흔히 2000 카운트의 DMM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4와 2분의 1짜리 의 DMM은 2만 카운트의 DMM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DT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분해능이라고 하는 레졸루션입니다. 레졸루션은 어떤 의미냐면 측정할 때 가장 작은 변화값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 카운트짜리 DMM에서 199.7을 현재 디스플레이하고 있다면 2만 카운트에서는 199.75 한 뒷자리 한 자리를 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메타를 사용하셨을 때는 이 뒤에 있는 값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보를 전혀 가질 수 없지만 만약에 디지트가 한 자리 더 높은 그 멀티메타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이후의 값도 알 수 있는 그런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이제 레졸루션이 더 좋다, 어떤 레졸루션을 더 좋은 레졸루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레졸루션과 가장 유사하게 쓰이는 말로 센시티비티라는 말이 있는데요. 레졸루션과 비교를 해보면 레졸루션은 어떤 정도의 차이고 센시티비티는 거기에 단위를 붙여서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 마이크로볼트라든가 이 장비의 뭐 센시티비티는 10 나노볼트라든가 뭐 10 마이크로볼트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위까지 포함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센시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립적으로 좀 따져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멀티메타의 측정 레인지와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해 드리면요. 만약에 2000 카운트짜리 DMM의 최소 측정 레인지가 만약에 10V 단위다 라고 한다면 2000 카운트니까 10V에서 4자리, 그러니까 10.00mV까지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의 최소 단위는 바로 이 자리죠. 그래서 0.01mV가 이 멀티메타의 센시티비티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만 카운트짜리 멀티메타라고 하면, 근데 이쪽의 멀티메타는 아까와 다르게 좀 전에서는 10mV가 최소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멀티메타에서는 최소 단위가 만약에 100mV다고 하시면 100mV 하고 00. 그래서 이는 최소 단위가 0.01mV가 됩니다. 똑같이 아까 디지트가 다른 멀티메타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레인지가 다른 이유로 해서 센시티비티는 갖게 되죠. 따라서 2만 카운트의 DMM은 2000 카운트의 DMM보다 10배의 레졸루션을 갖고는 있지만 꼭 더 나은 센시티비티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인지와 이 카운트 디지트를 살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DMM의 센시티비티를 파악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멀티메타의 가장 최소 측정 단위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멀티메타를 선정하실 때 이걸 잘 따져서 보시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확도인데요. 정확도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센테이지 오브 풀 스케일 혹은 레인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퍼센테이지 오브 리딩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에 따라서 어큐러시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제조사들은 더 스펙을 좋아 보이기 위해서 풀스케일을 이용하지만 거기에 명기를 해놓지 않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트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스펙을 잡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것은 여기 그림에 보시는 거는 일반 자동차의 그 연료통입니다. 연료 게이지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메타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때 총 레인지,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그 연료의 그 용량은 100리터라고 아니 200리터라고 예를 가정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게이지가 지시하고 있는 값은 100리터입니다. 근데 이 게이지의 어큐러시가 만약에 1%라고 한다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풀스케일 혹은 레인지일 경우에는 1%의 어큐러시는 어떤 의미냐? 200리터죠. 총 레인지가. 지금 풀스케일은 여기서 말하는 풀스케일은 그 게이지가 갖고 있는 총 레인지 200리터입니다. 200리터의 1%라고 하면 2리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리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게이지가 100리터를 지시하고 있지만 10리터를 잘못 적었네. 100리터지만 실제로는 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리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에서부터 12리터 이 사이에 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리딩일 경우에는 지금 리딩은 100ml입니다. 그래서 100리터에서 1%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 값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9리터에서 11리터의 범위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펙을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어큐러시를 굉장히 차이나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퍼센트 오브 리딩 방식이 퍼센트 오브 레인지라든가 풀스케일 방식보다 어큐러시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큐러시를 표현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멀티메타를 또 선정하실 때 스펙을 확인할 때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특정 모델에만 스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프루크에서 예를 들어서 87이라는 멀티메타를 생산되는데 이게 수백 대, 수천 대가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이 스펙이 어떤 특정한 장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87이라는 모델이 갖고 있는 모든 장비에 적용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어떤 전형적인 그런 값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값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메타를 제조하시는 그런 제조자들은 수많은 샘플을 가지고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펙을 만들게 됩니다. 특정 모델을 스펙이 잘 나오는 장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샘플을 가지고 스펙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통계와 확률의 개념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펙들은 이런 통계와 그런 확률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50개의 DMM을 가지고 10V의 값을 이제 측정을 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든 게 다 똑같은 값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10V가 한번 찍히고 그다음에 또 10V가 한번 찍히고 한번 또 10.02V가 한번 찍히고 또 10V가 찍히고 10V가 찍히고 이쪽에 한번 또 찍히고 이쪽에도 한번 찍히고 이런 식이 아마 곡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10V는 갈 수 없지만 10V에 근접한 이런 종형 모양의 분포도를 갖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분포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니실 때 다 확률과 통계를 배우셨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런 샘플을 가지고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평균값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다 아시겠지만 일 표준 편차 값은 전체 모집단의 약 68%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표준 편차 값은 전체 모집단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3 표준 편차 값은 전체 모집단의 99.7%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펙을 만들 때 이런 샘플 아까와 같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 멀티메타가 어느 정도의 그 컴피던스 레벨을 갖는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컴피던스 레벨이 68%,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멀티메타의 68%가 이 값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표준편차 1 값을 적용한다면, 표준편차 값 3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생산하는 멀티메타의 99.7%가 이 범주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컴피던스 레벨, 그러니까 이런 스펙이 컴피던스 레벨이 얼마 정도 되느냐 따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피던스 레벨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 모델, 스펙이 잘 나오는 모델로 스펙을 만들었을 확률이 좀 있고요. 그래서 컴피던스 레벨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는 스펙이 어큐러시라는 것은 컴피던스 레벨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고요. 특히 68%인지 95%인지 97%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68%로 만약에 하면 안 맞을 확률이 32%가 된다는 거거든요. 스펙은 비록 좋아지지만 안 맞을 확률이 32%가 되기 때문에 좀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게 불안할 여지가 있고요. 99%가 되면 일단 확률은 스펙은 좀 낮아지지만 대부분의 값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펙을 따질 때 스펙이 좋고 나쁨을 분명히 따져야 되지만 이런 컴피던스 레벨도 반드시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 드리면요. 스펙에 대한 문의를 할 때 이 스펙 컴피던스 레벨은 어떤가라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모델에 대한 티피컬한 스펙이 될 수 있고요. 제너럴한 스펙이 될 수는 없죠. 높은 숫자의 표준 편차를 가질수록 사양은 나빠지지만 실제 측정값이 사양을 벗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루코 DMM은 99%의 컴피던스 레벨을 갖고 스펙을 만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퍼센티지 오브 리딩의 방식을 사용해서 지금 어큐러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큐러시가 표현되는 걸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어큐러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의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디지트 혹은 다이렉트 카운트 값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값은 퍼센테이지 오브 리딩 혹은 퍼센테이지 오브 레인지가 되고요. 이 두 번째는 가장 낮은 디지트의 값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했던 3가 2분의 1 디지트짜리 멀티메타 2000 카운트 디지트를 가지고 10V를 측정한다고 하면 아까 1%의 리딩이라고 했으니까 10V의 1% 하면 0.1V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 중에서 플러스 붙은 마지막 단위의 디지트 10.00의 마지막 디지트는 요 자리죠. 그래서 0.1입니다. 0.01V입니다. 그래서 0.01V 곱하기 2 해서 0.02V가 되죠. 그래서 요거 아까 공식처럼 해서 다시 더하게 되면 위에 있던 0.1V 더하기 0.02V 더하면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12V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표현해서 어떤 의미냐, 말로 사양을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리면요. 2000 카운트의, 그러니까 3과 2분의 디지트의 DMM의 어큐러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2 디지트라고 하면 만약에 10V를 측정할 때 DMM이 9.88V부터 10.12V까지 표현할 확률이 99%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의 값이 뭐 0.1%, 그러니까 1% 정도는 그 값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값, 99%의 값들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큐러시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DMM 사양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그 멀티메타, 좋은 멀티메타 그리고 적합한 멀티메타 선택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플루크에서 생산하는 DMM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루크는 1968년에 설립된 회사고 현재 60년이 좀 넘은 회사입니다. 주로 멀티메타를 주 종목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멀티메타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멀티메타를 많이 갖고 있고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요 새로 나온 요 벤치형 멀티메타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이 멀티메타가 갖고 있는 특별한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멀티메타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핸드헬드용 DMM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장비고요. 기본적으로 3과 2분의 1 디지트부터 4와 2분의 1 디지트까지 멀티메타가 있고 현재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오토모티브용이라든가 의료용이라든가 뭐 현장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장용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멀티메타를 갖고 있고요. 약 그 핸드헬드 종류만 한 20여 종의 모델이 있습니다. 뭐 각각이 다 스펙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맞는 구미에 맞는 그 장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탁상용 멀티메타, 힌치 벤치형 멀티메타라고 하고 요거는 884X 시리즈랑 8808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6과 2분의 1 디지털 멀티메타가 있고요. 하나는 5와 2분의 1 디지털 멀티메타가 있습니다. 주로 연구용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용 그런 용도로 좀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8508이라고 하는 교종용 멀티메타가 있습니다. 교종실이라고 하는 초정밀 측정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멀티메타고요. 8과 2분의 1까지 멀티메타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고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멀티메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6과 5분의 1짜리 벤치 DMM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메타는 기본적인 멀티메타가 갖고 있는 사양을 따져보면요. 6과 2분의 1짜리 멀티메타이고요.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리딩이 가능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AC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뿐만 아니라 주파수까지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DC 전압을 측정하지만 조금 남아있는 AC 성분까지 또 측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디스플레이에 두 가지 파라미터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어큐러시를 해서 좀 간단히 배웠지만 얘는 0.0024%의 기본적인 어큐러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많은 레졸루션이 달라지겠죠. 레인지도 굉장히 넓고요. 전압 같은 경우에는 100mV부터 1000V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최소 아까 말씀드린 그 센시티비티가 100나노볼트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에는 15옴부터 1기가옴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얘도 10마이크로옴의 리졸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에는 100마이크로암페어부터 10암페어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또 100피코파이러까지 최소 단일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양 외에 또 얘가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또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전압, 저항, 전류뿐만 아니라 캐피시터 성분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온도도 또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파수와 주기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최대 최소값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표현이 가능한 그런 다양한 측정 능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멀티메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드얼론 장비로 쓰이기도 하지만요. 요즘에는 어떤 시스템 상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그 연결 능력이 필요하고요. 요즘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IEEE 488 커넥터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램 포트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RS232도 가지고 있고 이건 옵션 사항인데 뭐 USB를 쓰실 경우에는 RS232랑 USB 연결하는 아답터도 가질 수 있고요. 트리거 인풋 아웃풋 포트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측정 단자가 앞에도 있지만 뒤에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물리적 구조상 뒷단에서 측정할 경우가 생길 때는 리어 판넬 인풋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현재 풀쿠 45라든가 에질런트에서 나와 있는 34401A 모델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실 경우에는 특별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쓰실 수 있도록 같은 그런 모듈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DMM은 기존의 DMM에 갖고 있지 못했던 아주 특수한 기능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제 아주 독창적이고 요 멀티메타하고 갖고 있는 특별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2x4 기능이라고 해서 저장을 측정할 때 저희가 흔히 포와이어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포와이어 방식은 좀 다소 좀 복잡하고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개선하고자 만든 게 2x4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USB 메모리 포트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단자 앞에 나와 있는 USB 메모리 카드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 이거는 측정한 것들을 바로 이 USB 메모리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한 데이터를 PC로 갖고 오셔서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열게 되면 그동안 기록한 데이터들을 다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트렌트 플롯이라고 해서 데이터 기능, 흔히 데이터 로고 기능도 저희가 대체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한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기능도 보실 수가 있고, 최대 최소 뭐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통계값도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2x4는 그러니까 4와이어는 어떤 데 쓰시냐면요. 주로 저저항을 측정할 때 지금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테스터기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제 와이어를 연결해서 이제 대부분 저항을 측정하시게 되는데요. 이 와이어의 저항값이 대부분 한 0.5옴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5옴이라든가 뭐 100옴 이하의 15옴이라든가 저저항을 측정하게 되면 저저항에 미치는, 그러니까 저저항을 측정할 때 이런 그 선저항 값이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옴짜리 측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0.5옴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5% 정도의 오차를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4와이어를 측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4와이어는 말 그대로 선을 4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습니다. 귀찮고 조그만 소자들 측정하기에는 디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것들을 개선하고자 2x4라는 것을 저희가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선으로 4와이어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런 커넥터를 이용해서 커넥터 내부에 특별한 기능을 이용해서 2x4 기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기능입니다. 요게 일반적인 2와이어 측정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저항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런 선들 때문에 저항값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한 0.5옴 정도 되니까 이런 것들이 저항값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4와이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4와이어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이 저항값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연결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꺼려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새로 개발한 이 2x4라는 측정 방식은 이 내부적으로 스플릿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어만 이용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4와이어 측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개발한 거여 갖고요. 굉장히 쉽게 4와이어 기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예 리퀴지 모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저전류 측정입니다. 요즘 장비들은 대부분 모바일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게임기라든가 DMB라든가 그다음에 MP3라든가 이렇게 휴대용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전원이 동작하지 않더라도 어떤 메모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류 소비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탠바이 전류 혹은 다크 전류, 그런 대기 전류, 그렇게 전류라고 하는데요.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할 때 이런 대기 전류들이 굉장히 많게 되면 배터리 용량을 잡아먹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하실 때 아니면 생산하실 때 이런 대기 전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이런 대기 전류들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려면 굉장히 낮은 전압에 굉장히 낮은 레인지에 굉장히 작은 값의 전류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커런트들이 굉장히 낮은 전류이기 때문에 일반 멀티미터는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낮은 저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멀티미터들은 대부분 전류를 측정할 때 이게 내부에 션트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션트는 일단 저항 소자기 때문에 전압 강화 발생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어큐러시가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나온 멀티미터에서는 이런 션트 대신에 OPMF 방식을 이용해서 션트 없이 전류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어큐러시보다 상당히 뛰어난 어큐러시를 갖게 됐고요. 레졸루션도 땅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 전류라든가 이런 그 다크 전류들을 측정하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이런 기능은 이제 그 저희 자동차에 보시면 자기가 잘 들고 있는 라디오 주파수들을 미리 저장해 놓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멀티메타도 자주 쓰시는 그런 셋업들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텝 1, 스텝 2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6개까지 원하는 셋업들을 저장해 놓으셔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생산할 때 어떤 뭐 판단 오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들입니다. 이것도 생산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모드인데요. 패스페일 모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용하실 사용자들이 미리 값을 지정해 놓으시면 그 값을 통과하게 되면 뭐 패스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그 값에 모자라게 되면 뭐 페일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자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단순하게 뭐 패스페일 테스트 할 때는 특별하게 뭐 어떤 신경 쓰거나 그럴 필요 없이 할 수 있도록 그 편리한 그런 일종의 모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생산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통계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특정 횟수를 미리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번이다, 아니면 1,000번이다, 이렇게 횟수를 설정해 놓으시면요. 멀티메타가 자동적으로 1,000번이라든가 10,000번이라든가 설정한 횟수만큼 측정이 되고요. 그 측정 값에 대해서 최소값, 최대값, 그다음에 평균값, 표준 편차 값들을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품질에 대한 통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실 때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거기에 관련된 히스토그램이고요. 이런 통계값에 대해서 히스토그램도 동시에 볼 수가 있어서 눈으로 이런 우리의 품질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트렌드 플롯 기능이고요. 온도라든가 뭐 장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원채널 데이터 로고 형태로 좀 멀티메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장시간 모니터링 할 때 굉장히 좋은 툴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멀티메타의 사양이라든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렸고, 또 프루크의 멀티메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특별하게는 새로 출시된 벤치형 멀티메타의 각종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그 멀티메타를 선정하실 때 정말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멀티메타를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울러서 좀 프리쿠 멀티메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 것이 오늘의 바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 DMM의 사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프리쿠에 대한 소개랑 또 새로 출시된 6과 2분의 1짜리 멀티메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그 강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멀티메타를 선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 플루크 멀티메타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